자,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들고 문제가 생겼었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소송이 계속 이어지네요. 길증윤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옥새 네. 파동이 터졌을 때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이 나중에 소송을 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은평을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출마가 좌절된 유재길, 지금 방송에 나오죠.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오늘 2억 4천만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예비 후보 때부터 썼던 자기 선거 비용과 네.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은평을에는 이재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새누리당에서 네. 유재길 후보에 공천을 주지 않았고요. 네. 이미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기간이었기 때문에 탈당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불가피하게 출마를 못했고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그러면서 오늘 소송을 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역시 김무성 대표를 향한 얘기겠죠. 그 당시 대표였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확인합니다. 무공천이라는 이런 위법, 이거는 김무성 대표가 주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옥새 파동 때문에 세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았는데 유재길 후보는 지금 받고요. 이재만 전 동구청장, 동구을에 나왔던 이재만 후보도 문제 제기를 했죠. 예, 이재만 후보도 지금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유승민 후보 당선됐지만 그거 무효다. 왜 나 못 두게 하고 당선시키느냐. 그런 뜻이네요. 자, 이틀 전에 냈고 오늘 냈고. 자, 그러면요. 이재만 동구청장 대단히 억울했었잖아요. 이런 소송 제기하는 거 예상이 됐었다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장면 보면 예상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습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권 폭거를 규탄합니다. 당대표 직권 남용과 폭거에 의한 직무유기 및 불법에 관한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임을 이번 참정권 침탈 결과로 빚어진 대구 동구을 총선 결과는 전면 무효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가야 될 길이 김무성 대표의 공천권 침탈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법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요. 자, 이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전례가 없는 일 같아요. 전례가 많이 있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네. 이제 선거 무효 소송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대법원에 제기를 하거든요. 국회의원 네. 선거에 관해서는 바로 대법원 단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이렇게 무거운 판단이라는 것이고 네. 선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선자 자격에 대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큰 하자가 있거나 네. 아니면 선거 자체의 절차에 있어서 크대한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은 당 내부에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라서 네. 현실적인 어떤 소송의 결과가 네.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그만큼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입은 피해가 크다는 것, 그리고 여태 앞으로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실 분들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요. 자, 모든 화살이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했을 때 이 후보들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걸 좀 표시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재만 후보와 유재길 후보 두 분에게 정말 참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서 이제 법적 조치도 취할 것 같은데. 그거 다 각오하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예, 만약 저에게 그러한 벌이 내린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자, 심규선 대기자 어떻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다 지났고 총선도 치러졌습니다. 김무성 대표 굉장히 홍역을 치른 후에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결과론인데요. 김무성 대표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많은 클럽 토론 때 사실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네. 얘기를 듣고 있었고 사실 그때 가장 큰 그 기자들의 관심은 총선이 끝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네.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하면서 사실은 관훈 클럽 토론회가 그런데 네. 관심을 많이 뺐는데 저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지금 양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지금 얼마나 그 상징적으로 네. 어떤 그 피해자의 어떤 그 의사 표시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과를 뒤엎거나 네. 또는 당선을 무효로 시키는 그런 데까지는 가지 네.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김무성 대표, 오늘 이제 모처럼 어제까지 부산에서 그 좌초환 배 기름 닦는 그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오늘 여의도에 모처럼 왔다면서요.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 오늘
총선 끝난 지 일주일이 됐죠. 일주일 네. 만에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아, 오늘 오후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서울에 있는 그 당 사무처 국실장들하고 송별 오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대표를 물러났기 때문에요. 네. 그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던 당 사무처 국실장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동안에 고마웠다라는 인사를 한 거죠. 자, 지금 뭐 기자들이 질문을 못하고 손살이 한번 치니까 이제 더 이상 묻지를 않네요.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혹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네.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평소 저런 오찬 자리가 있으면 앞에 첫 장면이라도 모두 공개를 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비공개로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 일주일 만에 올라왔지만 어제까지는 저 부산 영도 앞바다 쪽에서 좌초한 선박과 관련된 기름때 닦는 자원봉사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말을 아꼈어요. 김은성 네. 대표가. 네. 관리용 비대위로 가야 됩니까? 혁신용 비대위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써놨는데 네. 대답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면서 빤하게 쳐다보니까 레이저 무서워 라는 네. 말까지 남기면서 오늘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자, 어제 저 장면에서 기름 잘 닦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닦아도 끝이 없더라. 지금 마음이겠죠. 과연 끝이 안 보이는 지금의 상황, 김무성 대표 그 말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닦는 걸 보는 게 생각나는데 7년 말. 그때 태안에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자들, 대한민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네. 몽땅 몰려가가지고 네. 그걸 닦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일본에서 원래 자갈을 닦기 시작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네. 짧은 시간 동안 자원봉사자가 전부 닦아내가지고 원상복구시킨 그런 기록을 우리 대한민국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김무성 대표 어제 저런 표정으로 자원봉사에 나섰고 정말 머릿속을 비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겠죠. 지금은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계기 때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까요?